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8월 1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코비님 영상 정주행하다가 그 설악산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친형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형과 띠동갑으로 집안의 막둥이입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가족들 다 같이 영암에 있는 외할머니네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전 여름방학을 맞아 폭염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할머니네 집에 가서도 몸빼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네서의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랑 갓 군대를 전역한 형이 둘이서 낚시를 한다고 차를 끌고 어디론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아마 낚시하기 좋은 물가를 찾으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런 형과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다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은 채널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MBC, KBS, SBS 딱 요 정도만 나왔고 그것마저도 되게 지지직거리며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볼 것 없는 시사 프로 같은 것만 나오니까 저는 금세 잠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니 새벽에 잠이 깬 뒤로 다시 잠들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할머니네 집 마루 문이 옛날 문이라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밤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 그 바깥에 비치는 빛으로 알 수 있었는데 해가 막 뜨기 직전에 그 남색깔 하늘이 있죠? 딱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으로 형이랑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잠시 뒤 제 마루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아빠, 옆에 그 아줌마는 누구야? 아직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마루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아빠 옆으로 아주 바짝 팔짱을 낀 어떤 무표정의 여자가 같이 들어오길래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아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거실로 들어오던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곤 형한테 소금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형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지 군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서 소금 봉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여자는 불이 나게 마당 밖으로 뛰어나갔고요. 그 뒤로 형과 아빠가 서로의 몸에 소금을 뿌리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도대체 소금을 왜 뿌리는 거냐고 물어봤고 소란스러웠던 탓에 가족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새벽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짧아서 그 사이 주변이 밝아지면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잠에서 깨신 외할아버지께서 아니 이 새벽에 뭔데 이리 소란이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자세히 들은 건데 일단 당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낚시를 가셨는데 그 근처 저수지에 땅이 굉장히 잘 다져진 곳이 있어서 아 여기가 사람들 낚시 많이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형이랑 그곳에 앉아 대편성을 했대요. 그런데 한참 낚시를 하던 중 아버지와 형의 뒤쪽으로 분명히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살아있네요 이러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 무표정의 여자가 거기는 원래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러더니 저수지 뒷길로 사라지더랍니다. 순간 오싹하긴 했지만 아빠는 그냥 동네 미친 여잔가 보다 하고 무시를 했고, 형도 군대를 갓 전역한 직후라 딱히 겁이 나지 않았대요. 하지만 거기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딱히 입질도 없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서 쉬고 자기로 하고 짐을 챙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무심코 헤드랜턴으로 저수지 가운데를 바라봤는데 아까 그 여자인지 뭔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는데 물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아버지와 형한테로 오더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짐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운전을 하고 가면 가도 할머니 집이 나오지도 않고 같은 위치를 뱅뱅 도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세우고 봉틀 때 가자며 가로등 근처에다 차를 세우고 새벽녘쯤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쉬던 곳이 할머니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대요. 하여간 그 이야기를 가족들 다 같이 듣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저기 아랫마을 저수지 갔나 보구먼. 보통 저수지에 사람 빠져 죽으면 그 풀숲에다 건져놓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다져진 그런 땅에 건져놔. 그리고 구수라든 뭐라든 다 거기서 한단 말이야. 에휴, 자네 하마터면 귀신 들릴 뻔했구먼.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때쯤 할머니께서는 마당 입구 양쪽에다가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쫓는데 소금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효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 아버지께서 너가 본 여자가 이런 여자가 맞냐 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던 그 아줌마의 인상착의가 아버지가 본 그 여자와 같아서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